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이번 주에 이제 116회 연방 새로운 그 회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과연 지금 그 미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또 미국의 그림과 연방의회의 그림은 맞아떨어지는가? 또 제가 방송하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던 아주 극렬한 대통령과 처음으로 그 무슬림 가운데서 연방 하원이 된 그 여성 의원과의 말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전해드리고, 그리고 연방 정부가 지금 폐쇄돼서 이런 일들이 조금씩 심각해지는데, 한국에서도, 한국은 뭐 연방은 아니지만 중앙정부라고 표현을 하지만 정부가 폐쇄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또 주식시장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미국과 한국이 시차가 있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고 신년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또 어떻게 돼갈 것인가, 이 부분, 이런 이슈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요. 가장 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굉장히 그 미국 의회의 인종이라던가 종교, 성별 다양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뭐 팔레스타인계 미국인도 연방 의회에 진출을 했고, 소말리아계도 있고, 무슬림 뭐 등등 해서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처음으로 미국 의회에 등장을 했는데, 의원으로 나왔는데요. 미국이 원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살던 나라 아닌가요? 그런데 뭐 지금은 생일이 뭐 몇백 번 맞았다 하는데, 처음으로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미국 연방의회 의원이 됐고, 오픈리 게이, 그리고 공개적으로 뭐 나는 양성애자다 하는 사람도 선서를 했는데, 여성의 옷, 꽃무늬가 있는 스커트를 입고, 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피 살짝 걸치고, 모피 코트는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숄처럼 생긴, 그렇게 선서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상원이 100명 가운데 25명이 여자고 17명이 민주당이에요. 하원은 435명 가운데서 101명이 여성인데 13명만 공화당이고 나머지가 89명이 되겠네요. 민주당입니다. 공화당은 오히려 지난번보다 여성 의원이 1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26명에서 23명에서 13명이 됐습니다. 이건 사실은 공화당에서 여성이 뭐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40석을 더 가지고 왔으니까요. 40석 가지고 온 것 가운데서 뭐 다 여성 그것만 갖고 온 것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는 아무튼 미국에서 상원의원이건 하원의원이건 여성의 경우엔, 또 소수민족도 말할 것도 없고요. 소수민족은 아마 소수계는 공화당에서는, 연방에서는 한 명 정도만 여성의 경우 한 명 정도만 소수계 여성인가 그렇거든요. 굉장히 심해요. 공화당은. 특히 하원의 경우는 뭐 95% 이상이 백인 남자니까 말해 뭐 하겠어요. 미국 인구가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하원이 인구 비대로 대표자를 뽑는 건데, 그만큼 지금 미국의 공화당은 굉장히 백인 남자 올드한 사람에게 집중이 돼 있습니다.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미국에서 요즘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 조기 교육, 세계 공통적인 이슈죠. 그런데 보통 남성들은, 나이든 백인 남성들의 경우는 어느 나라나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그 교육을 시켜야지 된다, 이런 것은 좀 2등, 2류, 3류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국방, 뭐 세금, 은행,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균형의 차이가 심하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라티나도 있고, 또 그 앤디킴 뉴저지 3지구의 연방 그 코리안 아메리칸 하원 의원의 경우는
이제 하원에서 낸시 펠로시를 하원 민주당 그 많은 특히 이제 그 신참 초선 의원들이 우린 변화가 필요하다. 낸시 펠로시는 나이도 많고 등등 해서 거부한다고 앤디 김도 처음에 그랬었는데 이번에 투표할 때 보니까 낸시 펠로시에게 그 투표를 했더군요.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미국 의회가 개원을 하고 선서를 하고 할 때는 가족들이 가고 뭐 가족 가운데서 어린이들이 조금 앞에 서고요. 또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사무실에서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그랬지만 보이는 데서도 그랬지만 젊은 사람들을 많이 초대를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합니다. 앤디 김 의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앤디 김 의원도 워싱턴에 있는 그 코리안 아메리칸 젊은 학생들과 함께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얘기를 말했고 그러나 저는 앤디 김 그 의원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고요. 뭐 중동 문제 전문가였으니까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에이시안 아메리칸 공화당에서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서 연방 하원 의원이 된 거 민주당보다는 아니죠. 민주당에서 됐죠. 공화당에서는 참 그 소수 인종이라든가 여성 보기 힘듭니다. 이번에는 특히 더 했어요. 그런 것들이 좀 특징이었고 참 요즘에 그 미국의 공화당을 보면은 1964년도 미국이라는 것을 상징을 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뭐 장애인법을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만들었다던가 1989년도에 아니면 그보다 더 수십 년 전에 1964년도에 민권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민권법으로 인해서 뭐 흑인들도 투표하고 차별이 조금 줄어들고 64년도에 민권법이 통과하고 나서 6년 뒤인 1970년대부터 에이시안 아메리칸,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도 많이 받아들이고 했죠. 미국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 64년도에 민권법이 통과될 때는 전체적인 의원 비율로 볼 때는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이 민권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데 더 많이 투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공화당은 이렇게 하원의 경우 95% 이상이 남자일 정도로 또 뭐 백인일 정도로 그 정도로 균형이 좀 안 맞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장관의 3분의 1이 대행 체제인 상태에서 새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세 번째 해를 맡게 됐습니다. 지난 두 번 1년, 2년 동안은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좀 럭키했다고 하는 부분이 많죠. 그 전직 대통령들은 뭐 이라크를 침공을 했다던가 아니면 9.11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공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돈을 쓰다가 보니까 군인이 뭐 이라크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뭐 20만 명 이상이 파병됐을 정도니까요. 미국 내부도 아니고 해외에 파병되니까 얼마나 그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휘청해졌고 그로 인해서 정말 뭐 경기 불황이 왔고 그런 것을 겪었고 부시 대통령의 경우는 그리고 버락 오바마는 그 나쁜 경제적인 유산 같은 것을 받아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그런 것들이 다 끝났고 새로운 전쟁도 없고 경제는 이제 한참 꽃을 피우기 시작할 때 물려받았기 때문에 2년 동안에 무척 그 럭키한 게 많았는데 이제 3년째부터는 이렇게 장관들도 3분의 1이 대행이고 나가는 사람도 백악관의 이 비서실장 존 켈리 같은 경우 정말 뼈가 으스러지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고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벽을 콘크리트 벽을 짓는다고 했지만 그것은 임기 초기에 이미 실패했다. 나가면서 군 출신인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그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도 본인이 사임한다고 했고 시리아에서의 급작스러운 그 미군 철군 그 발표 때문에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해고를 해버렸고요. 대통령이 해고당하고 나가면서 헌법을 지켜라. 군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줬는데 대통령보다 헌법을 지켜라 하는 그런 얘기였었죠. 그리고는 이제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릅니다만 공화당의 대선 후보였었던 밀 럼니가 지금 연방 상원 의원이 돼서 선서도 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너무 일을 잘못하고 있고 미국을 망가뜨리고 있고 또 그 세계에서 미국을 믿는 그 신뢰도는 완전히 깨부수고 있고 기본적으로 너무나 그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슈가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니까 존중하고 함께 일하겠지만 그가 인격적으로 뭐 품성이나 품격이나 여러 가지 지식면에서 대통령이 되기에는 정말 어림없다는 것 이런 것을 밋 롬니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과가 발표되고 더 조여들고 하면은 공화당에서도 밋 롬니처럼 이렇게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의원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고 분명히 지난 2년보다는 더 나오겠죠.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에는 그 예비선거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 하원 의원의 경우는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 임기가 2년이고 하니까 뭐 말도 못하고 뭐 그러고 있었지만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쪽 지역구가 본인의 지역구인 그런 의원들은 밋 럼니만 하더라도 상원이니까 상원은 임기가 6년이죠. 조금 그 느긋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년 동안에 말도 함부로 하고 남에게 욕도 엄청 하고 하는 그런 대통령도 좋다 방어를 해왔는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원 의원들이 일단 이제 그 본인들의 그 자리를 예를 들어 지켰다고 하고요. 점점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들어서 좀 지나치다 싶은 결정이나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따라가자니 당 자체가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수의 양심이라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밋 럼니처럼 대통령에게 대적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런 얘기들 하면서 이제 116대 의회가 오픈됐는데 미시건주의 민주당이에요. 이 민주당 여성이 이슬람 그 무슬림 여성인데 라시다 그 틸랩이라는 그런 그 하원 의원이 이제 그 지지자들과의 모임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지지자들과 같이 모였을 때는 참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때잖아요. 이제 뭐 본인의 아들이 엄마가 이겼어. 남을 골리고 남에게 그냥 뭐 윽박지르고 손가락질하고 bully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엄마가 그렇지 않았는데 정정당당한데 이겼어 라고 아들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그 탄핵을 시키는데 굉장히 좀 그 뭐 진보적인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시킨다 하면서 그 대통령을 가리켜서 mother F자로 시작되고 끝은 ER, mother 그런 단어. 대통령을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표현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면 되나요? 싸이의 두 번째 노래에 보면은 강남스타일 뒤에 이 말이 나옵니다. mother F자로 시작되고 ER로 끝나는 욕이죠. 대통령이 그러니까 욕을 한 거예요. 아주 그 상스러운 욕을 한 건데 보통 이제 이 욕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영화 그레이주에이트에서 영화 졸업해서 더스틴 호프만이 친구 엄마와 이제 관계를 맺죠. 뭐 심지어는 본인의 엄마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형태의 그런 인간 하는 욕입니다.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켜 버릴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화당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은 나는 무슨 누구를 검열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수없이 해왔던 그 나쁜 말들보다 더 나쁘지도 않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은 그 지지자가 있는 데서 한 것은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maybe 10,000명이 넘었을지도 모르죠. 수천 명 이상 되는 그런 그 선거 캠페인에서도 son of B. 그 이제 미국식 그 뭐 mother F-E-R이나 이 말이나 뭐 그 말이에요. son of B. 이렇게 마이크에다가 대고
유권자들 앞에서 욕을 했잖아요. 그런 욕을 하고 하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인간이 어떻게 항상 우아하겠어요. 물론 우아하다는 게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우아한 것을 위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욕을 할 때마다 위선적이 아니어서 좋다고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그럼 취급을 할 수도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러나 위선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 가다 보면 끝까지 한없이 가니까 그런 것을 조금 누를 필요가 있으니까 뭐 별로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욕이라는 것이 그래서 조금 뭐 억제라거나 안 하거나 안 해버릇하면 이상하잖아요. 좀 물론 그렇게 욕해서 시원하신 분들이 계시면 뭐 해도 크게 받는 사람이 상관없다면 상관없고 욕도 어떤 때는 뭐 귀엽게 사랑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다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이 어린 아들을 키우는 여성 그 하원 의원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실제로 이 여성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어제 이제 그 기자들과 그 민주당 공화당 지도자들 연방 폐쇄 때문에 만나고 나서 기자들과 하는 말에서 그 여성이 너무너무 정말 되지도 않는 말을 했다고 아주 그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고 본인과 본인 가족에게 disgraceful하고 수치스럽고 이렇게 온갖 불만을 다 얘기를 했는데 본인도 son of a bitch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흑인들을 부당하게 대우한다 하는 그 경찰에 대해서 시위하기 위해서 국가가 울려 퍼질 때 무릎을 꿇는 선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안 했다면 모르는데 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형태의 말과 행동과 뭐 바디랭귀지라든가 윽박지르기라든가 수없이 2년 동안 해온 사람이 이렇게 그 반격을 하기에는 뭐 면이 서지 않는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여성이 대통령이니까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여성 하원 의원도. 뭐 이에는 이 그러니까 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반드시 좋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위에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이게 풀리는 거예요. 나사가 조금씩 어디까지 갈런지. 그렇게 이제 116대 의회가 시작을 했고 연방정부 폐쇄의 경우는 지금 2주일 정도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이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특히 농민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지지했는데 농림부도 이번에 9개 부서 문 닫는 부서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제 농부들이 1월 달이 되면은 융자 받는 것을 신청을 하고요. 정부에. 그리고 또 하나는 연방 정부가 그 중국과 무역 전쟁을 치르면서 중국이 미국 콩을 사주지 않으니까 이 농부들에게 120억 달러를 지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 지원금도 그냥 뭐 나눠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지 되는데 그 신청이 1월 중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부들이 발을 구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농부들이 발 안 굴러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데드라인을 더 연장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러나 어쨌든 본인들이 그 늘 하는 그 농부처럼 시간을 맞춰서 계절에 따라서 그 스케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긋나고 한다는 것이 굉장한 불편을 주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이제 멕시코 장벽 쌓는 비용을 민주당이 예산안에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많은 그 민주당에서는 아니 멕시코에서 돈 받아서 짓는다고 하고는 왜 세금으로 하느냐. 지금 그 세금을 부자와 기업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감면을 해줬기 때문에 연방 그 적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거기서 왜 멕시코 벽 쌓는 비용까지 돼야지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대통령은 이 멕시코 벽 때문에 이긴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멕시코에 벽을 쌓겠다. 아메리카 포스트다라고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그러면 왜 벽 쌓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국가 사이에 어느 나라가 국가와 국경 사이에 지금 2,000마일인데 그걸 다 벽으로 막느냐. 그거는 올드웨이다. 정말 예전에 뭐 봉건 영주 시대나 할 수 있던 일이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냐. 거기는 뭐 마약이 들어오는 곳이고 마약 딜러, 인신매매, 범죄자들이 들어온다는데 물론
범죄자도 있겠죠. 마약 딜러도 있겠죠. 그러나 마약 딜러들이 대단한 마약 딜러들이 아니 왜 순찰대들이 있고 하는 그 국경을 통해서 마약을 밀매를 하겠어요. 사실은 이것이 이제 그 이민에 대해서 반대되는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고 백인들에게 이민자들이 당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하는 분노를 심어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그니처처럼 돼 있는 그 소수인종을 깔보고 또 이민자를 깔보고 이민에 반대하는 그 정책을 보여주는 겁니다. 국민들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안 풀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어제 뭐 연방정부 문을 몇 개월이라도 몇 년이라도 닫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냥 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닫겠어요? 몇 년, 몇 개월을. 그리고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 국경이 위험하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뭐 군인들에게 뭐 벽을 짓게 한다던가 의회가 통과시켜주지 않아도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기자가 물어봤어요. 지난번에 연방정부 문을 닫는 것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벽을 쌓지 못한다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연방정부 폐쇄, 셧다운이라고 하는데 셧다운 뭐라고 부르거나 상관없이 나는 이것을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민주당 측에서도 대통령이 멕시코 벽에게 집착을 하고 있다면 다카 어렸을 때 부모 따라서 미국에 와서 본인이 뭐 서류 미비자인지도 모르고 살아와서 성인이 돼서 그런데 이제 내쫓을 수도 있는 그 형편의 사람들을 오바마 시대의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지금 다카라는 프로그램으로 추방시키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이들에게 합법적인 그 지위를 준다던가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도록요. 영주권을 거쳐서 그런 것을 미국 민주당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맞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이건 대통령이건 서로 상대에게 뭔가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원치 않아요. 참 정치가 냉혹한 거죠. 양보를 하면서 조금씩 양보를 해서 양쪽에 다 좋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현실적인 일인데 이거 지금 미국 정치인들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멋대기 정치를 시작을 했고 해서 양보하는 것이 정말로 아주 팔푼이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나 양보 안 하고 있지? 잘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지금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주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치 않아서 이게 조금 힘들어요. 그 사이에 뭐 FBI도 그 연방정부 폐쇄 때문에 차질이 있고 교통부의 경우도 지금 일부 몇십만 명은 일은 하되 돈은 나중에 준다. 이렇게 공무원이 돼 있거든요. 또 일부 몇십만 명은 아예 돈도 안 주고 무급휴가를 해라 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일을 하고 돈을 못 받는 그런 공무원들 가운데서 교통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콜식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파서 1년에 이제 뭐 며칠 얼만큼 기본적으로 다 뭐 부서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또 근무 연도수에 따라서 다르고요. 본인이 쓸 수 있는 돈 받고 시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돈 안 받고 일을 해? 돈 받고 나중에 어차피 돈은 나중에 받으니까 일도 지금 안 하지. 시콜을 지금 써버리면 될 것 아니야. 하고 시콜을 콜식을 쓰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더니 이것도 저는 트럼프 시대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통부에서요. 교통부 트위터에 우리 교통부에 어떻게 콜식 쓰는 사람이 이 상태에 있다고 보도를 하느냐. 페이크 뉴스. 연방교통부에서 트위터에 페이크 뉴스 이렇게 썼습니다. 참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지 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하나는 지금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원이 굉장히 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노련하냐면은 아들 부시 대통령이 전쟁을 치를 때 이라크와 전쟁한다고 할 때 굉장히 전쟁에 반대했어요. 민주당이 전쟁에 반대하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잘 알려진 심지어 유시민 씨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은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은 다 싫어하기 때문에 그 북한과도 트럼프 대통령이 잘 협상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유시민 전 장관 말이 틀린 거예요. 물론 민주당에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어느 나라와 전쟁하고 북한을 폭격하고 하는 것을 싫어해요. 민주당의 색깔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무리 유시민 장관처럼 많은 분들께 존경을 받으시는 분들이 얘기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얘기가 다 맞지는 않다고 미국에서 제가 날마다 뭐 미국의 공화당도 보고 민주당도 보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서 그 바라보기 때문에 한국에서 접할 수 있는 뉴스와 매체와 여러 가지가 한정적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뭐 많은 정부 자료나 기타 등등 전문가들과 서로 접촉들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안다고 자부심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현지라는 것, 현지인이라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게 있으니까 민주당이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하는 것이 깨졌으면 좋겠다. 그거는 틀린 얘기고요.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틀린 얘기고요. 또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뉴욕타임즈 같은 언론이 워싱턴 포스트나 월스트리트저널은 빼고요. 왜냐하면 워싱턴 포스트도 상당히 거의 모든 이슈에 있어서 진보적이지만 북한 이슈에 있어서는 왔다 갔다 해요. 워싱턴 포스트는 진보일 때도 있고 보수일 때도 있고 뭐 사설 같은 데 보면요. 월스트리트저널은 굉장히 강한 보수 강경파고요. 그에 비해서 이 뉴욕타임즈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제전략연구소하고 뭐 빅터차 교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그 북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뭐 뉴욕타임즈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뉴욕타임즈가 가짜 뉴스면 여러분들 아무 뉴스도 보시면 안 돼요. 그럼 다 가짜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그 낸시 펠로시가 그 민주당의 하원 의장으로서 조지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할 때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었고 전쟁 비용 때문에 그리고 아주 큰 회사 자동차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었어요. 그럼 자동차 회사가 망하면은 그에 딸린 식구들이 얼만큼입니까? 직원만 해도 수없이 많고 직원이 뭐 한 가장이라고 하면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몇 명씩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정말 안 되겠다. 공화당 행정부지만 그래도 이것은 지켜줘야지 해서 낸시 펠로시가 월스트리트도 도와주고 자동차 회사도 도와주고 하는 일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민주당인데도 본인은 하원 의장이기 때문에 지도자잖아요. 미국의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뒤에 들어와서 버락 오바마도 그래요. 본인이 일으킨 전쟁도 아니지만 too big to fail이라는 개념 자체도 싫어하지만 다 망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민주당이지만 공화당 성격의 그런 기업도 도와주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이 어른이니까요. 좀 어떻게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 연방정부 폐쇄를 피하기 위해서 멕시코 병 문제를 해결을 하느냐. 여기에 이제 낸시 펠로시 그 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협상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협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벽 쌓는 이것 있잖아요. 지난번에 다카와 민주당 그 척 슈머 상원 대표요.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대표였던 그때의 작년이었어요. 지난해였습니다. 그때 합의를 했었어요. 다카랑 이렇게 해서 벽 쌓는 비용 지금보다 더 많았을걸요. 그때 50억 달러가 아니라 그때는 훨씬 많았습니다. 하기로 했어요. 다 합의하기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깼어요. 잊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 자꾸만 했던 약속을 깨고 또 바꾸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이 사람과 우리가 일을 같이 할 수가 있어. 싫긴 싫지만
이거 뭐 탄핵 시도라도 해야지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는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자꾸만 국내에서도 약속을 어기고 정치인끼리 하고 한 약속도 어기고 한다면 당연히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북한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가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너무 이제 아주 그 막무가내로 하니까 뭐 엎드리기도 하고 오케이 하기도 하지만 플랜 B라는 걸 안 만들겠어요? 이 세상 모든 국가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 3년째에 플랜 B를 만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전반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간다고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 해를 입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믿지 못하고 아예 미국이라면 우리나라와 한 약속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때도 있긴 있어요. 갑자기 뭐 본인이 뭐 리처드 닉슨처럼 내려온다던가 해서 뭐 베트남을 못 지킨다던가 하는 그런 경우요. 그런 때를 제외하고는 미국인데 미국이 국가의 위신이 있지 우리하고 한 약속을 정말로 세계가 다 아는 약속인 경우에 저버리겠어? 라는 이런 믿음이 없어진 겁니다. 지금 트럼프 시대예요. 그리고는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은 항상 세계의 주식시장을 너무나 그 뒤흔들기 때문에 어제도 결국은 뭐 750포인트 이상 오른 채 마감을 했는데 하루 전날 뭐 640포인트 다우지수가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그래도 플러스는 플러스였어요. 기본적으로는 뭐 경제 발표가 좋았고 일자리 창출도 좋았고 또 임금도 조금 올랐고 그러나 실업률은 올라갔어요. 0.2%포인트 올라가서 3.7%에서 3.9%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오랜 동안 일을 못 하다가 일을 찾아서 하다가 보니까 조금 여유가 생겨서 다른 곳으로 일자리를 찾는 경우도 있고 또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실업률은 조금 오른 것으로 보고요. 그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대통령이 설령 나에게 사임을 하라고 요청을 해도 나는 사임하지 않고 정치적인 힘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 데이터에 따라서 이자율을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자율 결정은 굉장히 융통성 있게 할 것이다 하는 이 얘기도 상당히 그 장에 플러스를 가지고 왔고요. 이제 뭐 중국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대표가 협상 대표가 7일, 8일 이틀 동안에 협상을 한다고 하고 테크놀로지 주식은 너무 비싸다, 조정 단계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애플의 경우가 지금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중국의 경제 성장 자체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판매가 줄어서 매출도 지금 뭐 줄어든다고 했고 애플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애플 주식도 굉장히 떨어졌고 뭐 1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이 내가 과거에 테크놀로지 주식을 전혀 눈을 돌리지 않았던 것이 조금 실수였던 것 같은데 기회다 하고 뭐 좋아할 수도 있고요. 얼마나 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애플뿐만이 아니라 스타벅스 같은 그 회사 중국에서 많이 그 확장을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회사도 지금 걱정이 되고요. 주식시장은 잘 모른다가 정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밝게 보는 전문가보다는 아무래도 조정 내지는 주식시장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2019년도에는 그렇게 보는 전문가가 더 많고요. 그런데 너무나 널뛰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따라서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조금 더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북한 이슈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지만 그러나 미국이 세계의 한 약속을 어기고 경제 제재도 풀지 않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지 않을 수 없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였잖아요. 이 새로운 길, 뉴 패스라는 게 무엇인가 해서 다시 뭐 핵 대치 상태로 돌아가겠다부터 시작해서
미국이랑 이게 공놀이를 같이 못한다면 중국, 한국 같은 나라랑 같이 하면서 미국을 오히려 미국이 모든 이 일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돌리겠다는 얘기도 되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제 며칠 지나면서 보니까 북한도 어떤 핵 테스트를 한다던가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은요, 교착 상태니까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죽하면 할아버지가 그 국가를 지키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만들었는데 국가를 유지하고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손주가 핵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왔겠어요. 그게 이제 경제 때문인데 미국이 이렇게 조이고 있으니까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 조임이 많이 풀어졌다고는 하나 근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전반적으로 풀어줘야지 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한국과 그렇게 사이가 좋아도 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삽으로 흙도 안 뜨고 착공식을 하는 뭐 철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이 딱 잡고 있는 그 경제 제재 같은 걸 얘기하는데 이 경제 제재 문제는 이제 AP통신도 지적을 하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경제를 풀어라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이 얘기도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서도 무기를 걷어내라.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드도 걷어내거나 그리고 이제 그 신뢰부터 쌓아가려면 작은 문제부터 당장 이제 뭐 인도적인 차원의 방문이라든가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해라 하는 얘기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나 똑같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과 미국이 이제 주도해서 이런 문제도 풀기를 원하면서 그러니까 한국을 향해서 미국 눈치 보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 신년사 31분 안에 쭉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그런 부분이나 이제 남한에서도 무기 같은 것을 빼야지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해요. 이 트럼프 대통령도 안 합니다. 안 하면서 사이 좋다 이런 얘기만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뭐 새로운 길을 찾겠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뭐 아름다운 편지 또 받았는데 우리가 관계가 좋고 북한이 계속 핵 테스트를 안 하고 있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딜레마가 있어요. 결국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있고 뭐 조금은 조금 없애던가 하고 다른 나라에 팔지도 않고 쓰지 않겠다. 이게 이제 억제력이잖아요. 그럼 군축이라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마감할 수는 있지만 그게 바로 이란 핵협상이었거든요. 오바마 시대에 했었던. 그것이 싫다고 그걸 깨버린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걸 어떻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도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참 결국은 원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 그때처럼 서로 뭐 말로 싸우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현상 자체는 북한도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하지만 의미 있는 포기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미국이 보는 거죠.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냉정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뭐 풍계리 핵실험장이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이요. 그거는 벌써 다 써서 뭐 지진도 일어나고 뭐가 망가졌고 중국과의 국경에서 어떻고 저떻고 얘기가 다 나온 얘기잖아요. 어차피 쓸 수 없는 곳이고 하니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뭐 핵시설 완전 파괴라든가 이런 것은 북한도 안 보여줬죠. 그러나 신뢰가 있어야지 보여주지. 지금 미국 내부에서 민주당도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약속을 해놓고도 백악관에서 벽 쌓는 것에 대해서 낙하랑 같이 교환한다고 해놓고도 그걸 또 깨버리는데 무얼 믿고 또 북한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했을 때 그때 뭐 빨리빨리 하는 게 수야. 문재인 대통령 지지 측에서 그렇게 했어요. 서둘러서. 뭐가 좋아요 그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서류에다가 꼼꼼하게 비핵화의 정의는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 됐어야 서로 이게 눈물을 머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도 뭐 두리뭉실하게 했고 뭐 좋게 앞으로 나간다 이런 것만 하고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북한 측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이 탑과 탑이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반의 진실이에요.
탑과 탑이 과거에는 밑에서부터 쭉 나가서 위에까지 가지 못하고 실패했다. 지금은 탑과 탑이 만나서 이게 된다. 그런 순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한국에서. 그런데 그거는 정말 순진한 발상이에요. 미국이요,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못합니다. 북한이라고 김정은 위원장 마음대로 100%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미국에서는 미국의 시스템을 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할 수 있는 데까지가 있어요. 쇼하는 것까지는 혼자 합니다. 2차 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는 미국은 해당 부서에 장관이 있고 해당 부서에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일을 제대로 프로토콜에 맞게 처리하지 않으면 소송당하고 감옥 가고 그래요. 무엇보다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의회에서 다루고 의회에서 뭐 이것을 허락을 해주고 승인을 해주고 투표를 하고 해야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 나서기 때문에 이게 된다? No way. No way입니다. 정말로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나 문재인 대통령 측이나 지지율을 높이거나 이 이슈로 인해서 높여진 지지율을 어디까지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핵협상을 완결하는 데는 탑과 탑이 만났다고 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북한 문제 돼 있고요. 해서 이 워싱턴 이그제미너의 칼럼니스트인 탐 로건 씨가 올해 미국에 이제 여러 가지 위협이 있다고 했는데, 넘버 2 위협을 북한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시니컬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뭔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여러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미국으로서도 군사 공격을 할 수도 있는, 이분이 북한 잘 모르고 미국 잘 모르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 공격 원치 않는 것 같고,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예상하기가 힘드니까 또 군사 공격을 할 수도 있는 정도의 빌미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북한도 테스트, 글쎄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여러 전문가들의 말을 이제 저는 종합을 해서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모르겠어요. 이분은 굉장히 한반도에 긴장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그리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신문은 항상 오토 원비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북한이다. 북한을 믿으면 안 된다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국무부라든가 CIA 또 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국가안보 보좌관들도 있고 언론도 있고 띵크탱크도 있고, 본인이 아무리 신경을 안 쓴다고 하더라도 나홀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결론적으로는 또 항상 의회가 있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 맘대로 못하니까 그냥 설렁설렁 트럼프 대통령에게 눈속임을 좀 하고 눈가림을 좀 하고 사탕 발림 잔뜩 해서 우리가 빨리 한반도의 평화를 뭐 종전선언 이루고 뭐 평화선언도 이루고 트럼프 대통령 맘만 먹으면 돼.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미국의 이제 이 글래스 실링과 마찬가지인데, 다른 소수인종이나 뭐 여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뭐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가요. 그런데 딱 치지 못하는 갭이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까지는 할 수 있지만 치지 못하는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요, 정말 도로아미타불이 돼버리고 도로아미타불 뿐만이 아니라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과거에 이것도 그럼 눈가림했지, 이것도 그랬지, 저것도 그랬지 하고 더 또 약오르기도 하잖아요. 여기까지 왔던 게 다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비유만 맞추고 아첨만 해서 북한 핵 문제가 풀어질 것이라고, 물론 그것만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것에 상당히 기대를 건다. 미국 말로 나이브한 기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이었습니다.